네, 8월 31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PC방 노래연습장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7월 이후에 PC방 노래연습장에 집단 감염이 22건, 6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수도권의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PC방과 노래연습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272회, 또 1362개소를 점검했고, 앞으로도 주 2회 해당 10개소 이상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PC방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 작성, 또 인원 제한, 취직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1333명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해외 유입은 39명입니다. 어제 한 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하면은 수도권은 4.3명입니다. 여전히 발생 규모가 크고 4단계 기준 이상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권역이 인구 10만 명당 3명 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방역관리 노력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보다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어들게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방역 관리에 좀 최선을 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930병상인데요. 현재 370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9,200병상 중에서 2,600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약 2만 병상 확보돼 있고 9,500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상 등 의료 체계에는 아직 여력은 있습니다만 대응 여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아야만 이 방역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 유지를. 또 한편으로 지금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38만 9천 명의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받으셨고, 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59만 9천 명께서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토탈 98만 7천 회의 접종이 어제 하루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1차 접종은 56.5%,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층 중심으로 접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요. 또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완전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코로나19 전파력과 위험도가 점차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방접종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차 유행이 길어지고 환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한다면 다시 급격한 유행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또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차근차근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 그리고 의료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 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정정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의 비중을 26%라고 발언했는데 29.6%입니다. 29.6%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와의 교섭에서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협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부가 이전보다 더 전향적인 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한 14시간에 걸쳐서 22개 과제에서 그 마라톤 논의를 했고요. 그중에 17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주로 코로나 현장에서 인력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의 그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 기준의 시행 시점이라든가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 좀 더 그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병동이 아닌 그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간호 인력 기준이 너무 그 1인당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간호 인력의 수급 문제, 쏠림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신축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그 적시해서 합의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그게 꼭 필요한지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그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을 확정해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답변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 공공의료 확충 문제 모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 협의 주체로 복지부와 질병청만 참여하고 기재부는 빠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는데 회신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가 재원 문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앞으로 기재부가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보건의료 노조하고 협의 과정에서 투입돼야 할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도 그 필요하지만 그 병원에 주는 인력 그 확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수가로서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그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보건의료 노조하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정부 내에서 재원이 투입돼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안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국고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그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재정 당국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심의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가 PCR 검사를 받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검사소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국 전 PCR 검사는 현지 대사관에서 받는지도 추가로 여쭙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해외 입국자가 PCR 검사를 받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해외 입국자는 들어오면서 그 입국 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거주할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통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이렇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검사소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사전 PCR 검사는 입국 전 PCR 검사가 현지 대사관에서 받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입국 전에 PCR 검사 음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갖추어야 할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쪽 국가에서 인정하는 또 우리가 인정하는 PCR 검사 결과를 그 국가 인증하는 곳에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제출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설정했던 지역 중에 창원시 등 3단계로 조정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단계 하향을 해도 될 시점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차 대유행이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다고 보는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등처럼 3단계로 조정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단계 수준에 비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4차 대유행이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다고 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은 여전히 그 4단계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고 비수도권이 잠시 좀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추세 현황을 좀 보고 저희들이 9월 3일 이후에 단계라든지 거리두기 조정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고려해서 그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전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벌초나 성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추석 방역 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묘지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가족 벌초의 경우 오후 6시가 넘어서도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추석에서도 역시 이동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특히 성묘라든지 벌초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고 또 그 조상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도 그런 벌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적 특성이 또 우리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례를 뭐 일반화한다거나 이러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방역 수칙 전반적인 상황, 또 환자 발생 숫자 이런 것과 함께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조정할 때 내일 모레 발표할 때 함께 고려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담화문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의료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정부 예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노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정 간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는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비책으로 마련한 비상진료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비상진료 대책은 지금 그 보건의료노조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이라든가 그 다른 그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들도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 업무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한 30%가 참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환자들을 또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백신 이상 의심 증상 거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의심 증상이 생겨 동네 병원을 찾아도 우리 병원에서 맞은 게 아니면 진료를 못 봐준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럴 경우 의심 증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병원을 찾아 떠돌 수밖에 없는지, 신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이 백신 이상 의심 증상 관련해 진료를 거부하는 게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전략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진료 원칙상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받으신 병원에 병원에서만 그 이후에 후속되는 어떤 부작용 상담이나 혹은 진료상의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으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실 수도 있고 가까운 인근 다른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원칙이나 혹은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사례에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 맞은 게 아니라 진료를 못 봐준다고 진료를 거부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례가 진료 거부인지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 놓고 봐서는 이게 아마 그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좀 더 적합할 거라고 하는 권유상의 어떤 문장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확실한 진료 거부에 대한 것인지 등등은 실제 어떤 식으로 그 진료 현장에서 상담과 진료를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전개되는지를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해당 민원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아까 진료상 원칙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신 의료기관에는 당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예진이라든지 진료 기록 자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혹은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판단하는 게 예방접종을 받은 병원에서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해당 지자체 쪽에 조사가 좀 선행되어야지 진료 거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관련된 세 가지 질문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TV조선 박상준 기자님이 질의입니다. 11차 노정회의까지 이견을 보이다 12차 회의에서 의견 일치나 합의에 가까워진 노조 측 요구사항이나 안건인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 이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노정 협의가 그 오늘이나 내일까지 계속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해결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력 운영 측면에서 그동안 그 보건의료 노조 측에서 그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 그 보건의료 직종별로 그 인력 기준을 그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교대 근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S 서병래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2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저체 코로나 담당 인력 가운데 몇 %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관련 의료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보건의료노조 소속 가운데 137개 사업장에 소속된 노조원들이 한 5만 6천 명 정도가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필수 업무, 예를 들면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그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중에 코로나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의료기관별로 코로나 병동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경증이든 아니면 중증이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 운영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파업 이틀 전인데 노정 추가 협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해서 이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이 될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오후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SBS 박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리 모두 발언에서 추석을 포함한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금요일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거리두기는 2주 또는 3주씩 적용되어 왔는데 6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한 달간 적용되는 조치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전략 반장입니다. 이 다음번 거리두기 이 조정의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9월 3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거리두기가 추석 연휴를 중간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거리두기 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주차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 3주차의 추석 연휴에 대한 대책들을 함께 포함해서 거리두기와 추석 대책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또한 추석 이후에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일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전략을 설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방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고 단계와 방역 수칙들을 조정할 것이고 그 방역 수칙의 조정 내용들의 구체적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네, MBC 박진주 기자님 보건의료노조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 확대나 파업 미참여 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파업 미참여 병원의 업무가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그 인근에 파업 참여 기간에 진료를 흡수하는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진료량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담화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파업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국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칠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서수정 기자님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이창종 정책관이 22개의 과제 중 17개는 합의에 가까웠고 나머지 5개는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5개의 과제가 주요 쟁점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가 없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 담화문대로라면 이 5가지 쟁점은 구조상 극적 타결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보건의료가 의료 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보건의료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심려가 많이 크시지요.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리면서 일해왔던 그런 우리 의료 인력들이 많이 힘든 상황들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안을 합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지금 이견을 더 좁혀야 될 부분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어제도 15시간 했지만 12차례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업에 이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땀 흘린 우리 의료인들을 우선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수칙, 그다음에 예방접종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역수칙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